후보자께서는 우리 19명의 국무위원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내정이 되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당선인께서, 윤석열 당선인께서 상당히 많이 이 심사숙고하고 고민이 많으셨던 걸로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께서 후보자 시절에도 한국노총을 한번 방문했었고, 당선되시고 나서도 한국노총을 방문하시면서 그때 제가 2번 다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한국노총의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한국노총과 함께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고 급히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줄 줄 아는 게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았는데, 한국노총 출신 이정식 후보자가 내정된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고, 당선인의 어떤 그런 진정성이 보였던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당선인께서는 1985년도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이라면 정말로 수재 중에 수재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면 갈 데가 많이 있었을 텐데 왜 꼭 굳이 그 한국노총을 들어오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짧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학생운동을 했던 동지들이 현장으로 가고 여러 경로를 갔는데, 저는 노동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한국노총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웬만한 사명감 없이는 그 한국노총 오기가 참 힘들었을 텐데 그 사명감을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한국노총뿐만 아니고 노동운동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16명의 국회의원들이 계십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노동법과 제도 이런 부분들이 한 발짝 한 발짝씩 진보돼서 나가는 방향에는 우리 이정식 후보님의 공도 저는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기여한 바도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노총에 들어오셔가지고 정책부터 시작하셨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노동운동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그때는 우리 후보자가 계셨습니다, 한국노총에. 그래서 우리들끼리는 한국노총의 브레인이다라고 할 정도로 후보자께서는 굉장히 노동 존중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저는 아주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부분들이 인정받아서 오늘의 고용노동부 장관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 가지 무슨 의혹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지대한 공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계속 한국노총에서 정책이라든가 연구 이런 부분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조직을 관리한다거나 조직을 관장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한국노총에서 나오고 난 뒤에 노사발전재단이라는 데 이제 처음으로 장이 한번 돼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사발전재단이 2007년도에 우리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세 개의 조직이 만들어졌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세 개의 조직이 한국국제노동재단, 그다음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 그리고 노사발전재단, 이 세 개의 기관이 합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파벌도 심했고 굉장히 어수선하고 힘들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10년 차 됐을 때 후보자께서 노사발전재단의 사무총장으로 가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관리하기도 힘들었을 테고, 이런 부분은 저는 정말 녹록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서로 고소 고발 난무하고 거기서 엄청난 투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감사까지 받고, 그래서 물론 이제 이사회에서 부결 처리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죠, 국민들께. 그렇습니다. 예, 죄송스럽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관리를 해보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2번은 실수하지 않는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시면은 상당히 오히려 더 조직을 잘 관리하실 거라고 믿어 싶지 않습니다. 이제 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은 산재 사망 관련돼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노동시간, 임금체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입법부에서 입법기관에서 해줘야만 그 적용이 되는 거지. 그거는 장관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노력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건의드립니다. 여기 민간 플랫폼 위원회를 우리 좀 많이 만들자. 민간 플랫폼 위원회를 만들어서 5인 미만 그 사업장 근로자 대표, 그다음에 또 소상공인 영세 그 소상공인 대표, 또 우리 그 전문가 그룹 이렇게 해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시켰을 때에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우리가 고민을 해서 총체적으로 뭐 어떤 또 경산원이 이런 데서 하게 되면 또 안 돼요. 서로 또 동수가 팽팽하게 맞서서 안 되니까 그런 대화를 좀 자주 하고 그런 위원회를 장관이 되시면은 그런 분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얘기를 많이 듣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 서로가 양쪽이 노사가 서로 양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떤 하나의 안이 나오면은 그때 우리 여기서 입법부에서 바로 저기 법을 만들어서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민간 플랫폼 위원회 이런 것 좀 많이 만드시기를 내가 제안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본다. 그렇습니다. 경산호는 가면 노사가 팽팽하기 때문에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되시면 장관님 밑에 그런 플랫폼 위원회를 좀 많이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시겠죠? 하실 거죠? 예, 그거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